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다우는 1.2%, 나스닥은 2.4%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시간에서는 나스닥이 상당히 올랐었죠. 그런데 결국 다 반납하고 하락하는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지표에 문제가 좀 생겼죠. 지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고용 부분, 7월 고용에서 비농업 부분이 예상치를 완전히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7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11만 명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요. 거의 뭐 4만 명 정도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2개월간 신규 고용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6월 달에는 14만 7천 명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 1만 4천 명이 증가했고요. 5월에는 14만 4천 명 증가했는데 1만 9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버렸습니다.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이게 86.5%로 올랐습니다. 근데 전날에요 37%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49%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리 인하 할까요? 요건 또 제가 생각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을 한다면 추가로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명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명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확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진짜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겁니다. 특히 관세 정책의 어저께 뉴스를 보면은 8월 1일을 8월 7일로 연장했죠. 8월 7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6일 정도. 왜 연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뉴스가, 그래서 뭐 타코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어쨌든 관세 정책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 그 시점의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나빠지, 이걸 아마 확인하려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생산한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의 심리는 한번 썼던 거 계속 써야지 다른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관세 제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소비는 줄어들 거고요. 미국의 기업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 기업도 생산을 줄이게 됐고요. 그러면 거기 고용도 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관세 문제를 금리 인하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금리 인하 카드, 그러니까 금리 카드는요 전 세계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문제가 될 때 금리 인하로 다 받쳤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 금리 인상을 해서 정상화 시키는 그런 과정. 왜냐하면 금리 인하니까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함부로 다 써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고용 지표나 모든 지표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다.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관세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 한 사실은 지표는 계속 나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해서도 그걸 방어를 못 해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저는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쪽이지만 관세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1포인트 한 4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발란티어하고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게 이제 12일 날 확인이죠. 뭐 유예 가능성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다 뭐 지난번 했는데 아직까지 사인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관전 포인트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국내장 급락했죠. 네, 급락했습니다. 저희는 피해갔습니다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공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밤에 오늘까지 지켜보고, 오늘 위클리 만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밤에 공개 방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은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커뮤니티에 골드연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몇 번 써드렸는데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들어오셨으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텐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부담. 시장 하락의 이유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대주주 양도 대상, 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줄었잖아요.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게 한 뭐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에 다 팔아보면 말짱 꽝이에요. 세금만 안 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증시 투자자에는 개미들의 소총부대보다는 약간 덩어리가 들어와야 시장이 올라가죠. 이 덩어리가 떠나면 시장은 안 갑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가가 오랜만에 3,000원 올랐는데 바로 증권거래소 올렸죠. 그렇죠? 그다음 뭐 배당 분리과세 뭐 이것도 한다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35%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그러니까 기대치를 벗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기대치를 벗어나.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해도 늦지 않죠. 지수가 뭐 정부에서 5,000을 제시했으면 한 4,500 정도 간다면 해야죠. 벌써 3,000 조금 넘자 해버리면 시장은 그렇지 실망하죠. 실망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 둘째치고요. 다음에 기대를 안 가져요. 사실 주말에 캔슬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캔슬하거나 그냥 오후에 뭐 그냥 얘기만 있었다라고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약간 흔들릴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게 주가 올라갈 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철회하잖아요. 그럼 시장의 투자가 무슨 생각하냐면, 5,000% 가면 또 할 건데 언제 도망가지? 잘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성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목표치 채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세수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세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소신 봐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생각을 못해서 그러죠.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인데요. 저건 이제 한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일반 차량도 들어가게 하고요. 들어갈 때마다 3,000원, 4,000원 받는 겁니다. 막힐 때는요, 급하면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 벌금 낼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마다 3,000, 한 대 들어가면 3만원, 4만원이지만 수십 대, 수백 대 들어가면 3,000원씩만 받아도요, 더 많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벌써 세부담 경감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 쓰는 거죠.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까워서 못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구간별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다른 도수 바뀌면 그때 다시 받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 사람만, 급한 사람만 해도 그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을 살리는 게 답이지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8천억 매서 기관이 1조 2천억 팔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이 1조를 팔아서 2조를 팔은 거고요. 기관은 약 800억에서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전날 8천억을 팔았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이틀 만에 2조를 파는 거예요. 2조씩. 그러면 뭐 그동안 매수했던 거 싹 다 파는 겁니다. 여기서 바운딩이 들어오기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면 만약에 오늘 상승 치면 다 정강 후약이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 특히 오늘 윗글리 만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사실 미국 차트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미국 차트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못 보여드렸는데, 미국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지금 여기 좀만 내면 회귀예요. 다우요? 여기서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잖아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이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목균형파상 그런 여러 가지 나오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뭐 화요일날 보여드리고요. 네. 어쨌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